자, 오늘 두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밸류업 성과와 과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 사실 이번에 또 저희가 주주총회 시즌 겪으면서 크고 작은 이슈도 좀 부각받는 것 같은데 밸류업의 과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컨트롤 타워가 부재가 해결이 돼야죠. 우선적으로요. 네. 이 부재가 해결되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컨트롤 타워 부재를 해소하는 거고, 여기 더해져서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식 시장 이걸 고려를 하면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균형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주총 시즌을 통해서 보면 소액주주의 그 발언들이 강해졌고 과거보다 강해졌고 긍정적으로 강해졌고 이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합리적인 긍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소액주주 연대 같은 경우도 함께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앱 같은 경우도 생겨났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어 보이고요.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도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도예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좀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주가를 빠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상속이라든지 이런 세금 이슈 외에는 빠지길 바라지 않다 보니까 밸류업에 대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거는 명확한 이 추진하는 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포인트죠. 저번에 우리 밸류업 관련된 지수 만들 때도 과연 이게 누가 만들었나 했잖아요. 종목 같은 경우도 편입 안 돼야 되는 종목, 이걸 왜 몇 편입했지? 네.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밸류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딱 누가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누가 이렇게 딱 이끌어서 뭔가를 만들고 개편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딱 이끌 주체가 없는 거거든요. 할 줄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건 지금 딱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기에서 밸류업을 진행했을 때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 그 부분을 명확히 해놓는다라고 하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과제가 좀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좀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밸류업 관련해서 주주총회 이후에 또 밸류업 공시들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특히 증권주 쪽도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고. 근데 어땠어요, 마침? 그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를 발표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는 건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약간 실망감이 약간 실망이 있죠. 메리츠 그룹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밸류업과 관련된 하나의 교과서죠. 교과서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잘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의 제도 그런 거는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죠. 대체거래소 생겨서 수수료는 더 많이 가지고 가면서 근데 주머니만 채우고 주주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건지라는 생각 드는데요. 실망이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마침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대체거래소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체거래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종목군들은 오히려 대체거래소 때 움직임이 더 좋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성과는 좀 어떨까요? 엉망이죠. 질문을 괜히 드렸네요. 엉망입니다. 이 안 해야 되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동성의 분산이에요. 그렇네요. 8시에서 8시 50분까지 시장은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잖아요. 이 시장이랑 그다음에 KRX로 넘어가서 정규 시장이 9시부터 열려요. 그러면 이 두 개 수급 같은 경우가 분산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세가 한번 났다가 개장을 했는데 이만큼 시세가 안 나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 이게 둘이 차라리 유동성이 겹쳐져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놀다 보니까 안 좋아요, 시장에게는. 그러면 이게요.
외국인 유동성도 분산시키는 효과를 주는 걸까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일까요? 대체 거래에 대해서 지금 아침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참여해요. 지금. 예, 개인 투자자분들만 참여하는 상황이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떨까요? 약간 혼란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네요. 이걸 왜 만들어서? 사실 저도 혼란스러운데. 호가 보더라도 아침 개장하고 나서 두 개 호가 분산돼서 막 이렇게 헷갈리도록 그렇네요. 겹치게 해야 돼요. 겹치게 유동성을 겹치게 굳이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분산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혼란만 가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틈을 활용해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침에 종목 시세 날 때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공장에 대한 부분의 증설을 발표를 하고 10%가 올랐잖아요. 네, 그때는 올랐었죠. 금액이 1억 정도로 프리마켓에서? 거래돼서 오른 거예요. 이게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죠. 매매를 할 수 없는 금액이 적다 보니. 근데 호가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정규장 열리면 이만큼 또 안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안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구조가. 예, 자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호가에 대해서는 이만큼 조성이 되었다가 원래는 이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와도 되는데 아침부터 나오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엉망이죠. 엉망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